안녕하세요. 세금 문제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세금 해결사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라는 주제로 부가세 신고서를 살펴보면서 절세 포인트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일반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게 되세요. 비교적 다른 세금에 비해 자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해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시고 또 매출이 증가한 기간이나 매입이 감소한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커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지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서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대행하고 계신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받게 되실 텐데 이때 그냥 신고서는 복잡하니까 잘 살펴보지 않고 납부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으신다면 절세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도중에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소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도 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시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인데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는 1.5에서 4% 세율을 적용받게 되세요. 아무래도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로 작고 또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서 유리한 점이 있으세요. 다만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시 매출에 대한 세율이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도 10% 세율에 대해 공제해 주는 데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율이 낮은 만큼 매입세액 공제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 차익만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더라도 환급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큰 금액으로 매입이 있거나 시설 투자, 자산 매입 등으로 매입이 커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하세요.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 거래처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식은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보이는 서식과 더불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격표 등 각종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이 서식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아셔도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맨 상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신고 기간이 보이시고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 번호 등을 기재하는 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 하단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바로 우리 사업장의 매출액과 그 세액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맨 윗줄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매출은 세율이 10% 세율로 적용받는 매출을 말하고 크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매출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란에 기재하게 되세요. 매출액은 누락되는 금액 없이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누락했을 경우 추후 누락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포함돼서 추징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하세요. 그 아래 보시면 영세율 매출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영세율 매출이란 국외로 수출하거나 법에 특별히 영세율로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국내 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재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기타에 기재하게 되세요. 다음으로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한 매출이 있다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재하고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하고 대손 처리된 외상매입금이 있다면 대손세액 가감에 기재하여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 서식부터가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매출에 대해서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하는 부분 없이 꼼꼼히 모두 신고하는 것이 어쩌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의로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 등에 선정될 위험성도 커지고 가산세 때문에 조금 세금을 줄이시려다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케이스를 저희는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되거든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길을 가시기보다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셔서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이시는 쪽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상단부터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과 마지막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신고서의 앞장에 기재하는 부분과 뒷장에 구체적인 명세를 기재하는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장의 매입 내용에 대하여 상세 항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뒷장에 그 상세 내용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부는 크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용 중에 건물, 구축물, 시설장치, 기계, 차량 직기비품 등 유형자산과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기재하고 일반 매입은 이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합계액은 예정신고 때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기재하고 누락된 매입에 대한 상세 내역을 뒷장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에 기재하게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매출처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추후 다른 영상에서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만큼 이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절세 해결사 김영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